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우리 조수빈 TV가 커가면서 우리 빈둥님들 덕분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할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고의 침대에서 제가 잠을 자보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 땡큐!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저는 스웨덴의 침대 브랜드인 헤스텐스의 상징이자 DNA라고 할 수 있는 2000T 모델을 직접 저희 집에 설치해 놓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 보았습니다. 사실 헤스텐스의 상위 모델은 1억을 가뿐히 넘기기 때문에 평소에 범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브랜드잖아요. 잠깐 이렇게 매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자는 건 어떤 느낌일까 참 경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다 빈둥님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런 공주 같은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헤스텐스에서 자면 어떨까? 제가 몇 날 며칠을 푹 자봤어요. 일부 낮잠도 자보고 밤에 잠도 자봤는데 내린 결론,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이들 경험하는 보통의 침대들과는 다른 독특한 수면 질감을 갖고 있다. 좋은 침대 하면은 보통 이제 호텔 같은 침대, 그 느낌은 푹신하고 구름 위에 잔 것 같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제가 알고 있었던 가장 상위의 표현이었거든요, 침대에서는. 근데 얘는 어떠냐면 누웠을 때요, 들뜨는 게 하나도 없이 내 몸에 탁 붙어요. 보통 메모리폼 같은 경우는 약간 땡땡하게 붙는 느낌인데 얘는 바스락거려. 바람이 솔솔 통하면서 밀착이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땀이 하나도 안 나는 느낌, 깨끗한 느낌이고, 자기 전에는 럭셔리한 왕이 사랑한 침대, 여왕의 침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8시간씩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이 이 자연 속에서 막 뛰어놀다가 어린아이가 막 땀을 조금 흘리다가 딱 풀밭에 누웠어. 근데 일어났을 때 시원한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랑받던 아이로 돌아가서 동심을 갖고 태어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고요. 우리는 흔히 이제 비싼 침대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비싼 침대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왜 맹목적으로 이 브랜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북유럽 가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고 개성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인 중심의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아요. 게다가 북유럽은 밤이 길고 춥기 때문에 북유럽 가구의 정수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침대가 좋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헤스텐스 역시 1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웨덴의 셰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헤리티지를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1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우리는 조선시대였고요. 전구도 자동차도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헤스텐스는 6대에 걸쳐서 침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서 깊은 럭셔리 브랜드의 아주 재미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말 산업에서 파생된 게 은근히 많다는 거였어요. 구찌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도요, 이렇게 고급 안장이라든지 마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를 이어온 가문이거든요. 유럽에서 승마는 VVIP 문화였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들은 승마를 타면서 나 이렇게 비싼 액세서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거고요. 그걸 만드는 소수의 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를 독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말 산업은 자동차로 대체가 되고요. 승마를 즐기는 인구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마구 브랜드들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변신을 꾀하고 성공한 브랜드들은 아직까지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아있거든요. 어떤 브랜드는 가방을 만들고 어떤 브랜드는 옷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헤스텐스는 바로 침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 헤스텐스는요, 스웨덴의 왕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급 말 안장을 납품하던 가문이었는데요. 말 안장이 폭신폭신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 속을 채우던 게 바로 말총이었어요. 이게 말총은 진짜 재미있는 소재인 게요, 이게 머리카락 닦는 것처럼 따요.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증기 처리를 해서 살균을 합니다. 우리 머리 파마한 것처럼 꼬불꼬불해지는데요. 이게 그 모가 워낙 굵다 보니까 탄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침대 스프링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탄성을 이용해서 고급 침대에 이 말총이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잤을 때 굉장히 좀 바스락바스락거리고 풀밭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총으로 속이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일반적인 토퍼가 조금 더 팽팽한 느낌인데 얘는 마치 이불처럼 말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 중에 비유를 하면 모카솜 있잖아요. 모카솜 이불을 막 마음대로 접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카솜하고는 좀 다르지만 바스락거린 느낌으로 더 유연하게 접어지고 눌러봤을 때 굉장히 뭔가 오묘한 탄성이 있어요. 이 꼬불꼬불한 말총이 마이크로 스프링 역할을 해서 내가 잠을 잘 때 어떤 자세를 취해도 거기에 딱 맞게 움직여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아마 부부가 같이 자도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잤거든요. 그럼 보통 옆에서 뒤척거리면은 옆에 자는 사람들이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옆사람이 아무리 뒤척거려도 나한테 느낌이 안 와. 그래서 말총으로 된 매트리스는 서로 간섭이 없고요. 탄성 있는데 몽실몽실한 느낌? 구름 위에 떠 있는데 단단한 걸로 지지하는 느낌이 아니라 보드랍게 지지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말총은 빨대처럼 그 안이 비어 있어요.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 순환이 되니까 땀이 차지 않고 또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적은데 그게 자연 소재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양모를 또 덧대게 되는데요. 양모가 왜 좋아하시냐면 따뜻한데 시원해. 사람이 자는 동안 0.5에서 1.5리터의 땀을 흘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 오래 쓰면 이제 꿉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말총에서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날려보낸 그 땀을 양모가 한 번 더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랑받는 브랜드의 조건이 긴 역사와 더불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헤스텐스는 잠에 대한 정말 끝없는 집착을 보여줘요. 제가 여기 자고 일어났을 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헤스텐스 베드는 천연 소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화학 성분은요, 아무리 조금 들어가 있어도 자는 동안 이렇게 체온을 조금이라도 상승을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잠에 방해되는 것은 다 없앤다. 제가 자면서 느낀 게 이상하다, 여기서 자니까 더 조용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매트리스 내부를요, 우리가 린넨이라고 알고 있는 아마의 줄기를 소재로 한 면으로 매트리스 내부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 소재가 정전기를 없애고 또 소음을 제거하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 수빈이는 린넨을 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 왜냐면 린넨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질겨. 무슨 뜻이야? 이렇게 다양한 자연 소재들, 뭐 린넨, 양모, 말총이 레이어를 이루면서 따뜻한 그런 폭신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수면 질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겉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고 다리에 조금 보이지만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120년이 넘은 스웨덴산 소나무를 고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하면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조그맣잖아, 그 나무가. 그런데 북유럽에서는 춥잖아요. 수직으로 쭉쭉 뻗는 아주 크고 단단한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소나무로 이 프레임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침대에 오래 쓰면은 좀 끽끽거리는 소리 나고 덜컹거리는 느낌 나잖아요. 밑에가 꺼진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120년이 넘은 스웨덴산 소나무만 고집하기 때문에 헤스텐스는 꺼지는 현상이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대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어서 워런티 기간이 무려 25년이라고 합니다. 와, 25년? 침대를 25년 쓰기도 어려울 텐데. 이냥 막 띄워도 돼. 현존하는 그 가장 오래된 헤스텐스 침대가 1907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까지 수집을 하셨대요. 그냥 침대가 아니고 지금까지 쓰고 계신대. 사신 분이. 가구는 물려줄 수 있어도 침대는 대를 물려주기는 좀 찝찝하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총 같은 것들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은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고, 그래서 이 헤스텐스의 가격이 꼭 비싼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럭셔리한 소수만 즐기는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스웨덴에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대를 이어서 이 헤스텐스 베드를 쓰는 가정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진짜 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디스크도 있어요. 며칠 동안 자면서 느낀 게 덥지도 않아, 허리도 안 아파. 저는 좀 약간 결벽증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 헤스텐스가 이렇게 제 마음을 딱 아는 것처럼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해봐. 내가 다 없애줄게. 약간 그런 느낌? 잠이 솔솔 와. 이 헤스텐스 베드에 나쁜 점이 있어. 얘만 하면 자꾸 자고 싶어. 자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헤스텐스를 딱 알아보시는 분들이 블루 체크 때문에 알아보시잖아요. 스웨덴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스웨덴 국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 블루 체크는 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블루 체크가 헤스텐스의 아이코닉함을 더해주는 요소가 됐는데요. 그럼 왜 블루냐? 그 당시 유럽에서는 좀 어두운 오렌지색 또 짙은 녹색처럼 약간 우울하고 어두운 색깔들이 대중화되어 있었는데 좀 잠자리만큼은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사실 헤스텐스에는 이 블루 말고도 16가지의 색깔이 있는데요. 그래도 소비자의 95%는 블루 체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너의 인터뷰를 봤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유일하게 후회하는 점 중에 하나가 블루 체크를 사지 않은 것, 그리고 헤스텐스를 미리 사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해진 게요. 이 블루 체크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래요. 장인에 대한 존경심, 배려에서 탄생한 디자인이에요. 블루 체크는 원래 1978년부터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헤스텐스는 장인이요 30cm에 달하는 큰 바늘을 가지고 매트리스 전체를 실 하나로 관통하면서 다 꼬매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꼬맸었는데 이 블루 체크를 도입하면서 체크 무늬의 꼭지점이 스티치의 기준점이 됐다고 합니다. 장인들의 바느질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오너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 경영자가 장인들한테 그냥 물건 잘 만들어 이렇게 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장인들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은 침대 잘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블루 체크인 거예요. 명품이 참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어떨 때 보면 약간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손바느질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대요. 왜냐면 특히 이런 침대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코너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교한 기계가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인이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꼬매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보다 정교한 기계는 없다는 게 이 브랜드의 철칙인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브랜드를 공부했다는 느낌보다는 최고가 되는 것들의 비밀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우리가 작은 걸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그 집념과 정성이 바로 최고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헤스텐스에 누워보기 전에 일단 가격부터 들으면 뭐가 그렇게 비싸, 미쳤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떠올렸을 때 애플을 떠올리고 또 애플을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스텐스도 숙면을 향한 그 완벽함에 집착하는 사람들, Obsessed with the quality, 숙면을 향한 집착, 그걸 상징하는 대체 불가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최첨단 소재와 테크닉을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참 많고 그런 침대들도 숙면을 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은 잠에 방해되는 걸 다 없애버릴까? 그 소재에 대한 집착, 장인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헤리테이지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헤스텐스에 딱 눕는 순간 됐어, 얼마인지 모르겠고 계속 자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면서 느꼈던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감성이 충만해지는 굉장히 감성적인 브랜드다. 근데요, 저도 이제 한 가지 일에 20년 넘게 종사하면서 요즘에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오래 할 수 없다. 저도 사실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돋보이는 거, 내가 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를 하면서 나의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빈둥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제가 헤스텐스의 5대 오너인 얀 리드의 인터뷰를 많이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헤스텐스 침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잠에 대한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자는 소비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좀 더 전 지구적으로 넓혀가다 보면 이 감성적인 침대에서 푹 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전쟁 같은 일터잖아요,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담긴 사랑, 그런 게 아닐까요? 최고로 비싼 침대로 남기보다는 최고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고 싶다. 제가 며칠 동안이었지만 헬스텐스 2000T에서 자면서 느꼈던 그 충전되는 것 같은 감성. 아마 그게 사랑이 아니었나 싶고요. 1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헬스텐스 위에 자면서 느꼈던 감정도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빈둥님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